자, 국회의원 등록 재산에 가상자산 포함하는 법안이 정개특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기까지는 갈 거예요. 근데 질질 끌 가능성이 높죠. 이 사이에 코인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팔 거고요. 과거에 어떤 거래를 했느냐는 아마 이게 포함이 안 됐을 거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한 100번째 질문하는 것 같은데 김남국이 코인을 한 게 문제예요? 돈을 번 게 문제예요? 나 이 포인트 못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불법이 없다는데 코인을 한 게 문제예요? 돈을 번 게 문제예요? 회기 때 코인 거래를 했다라고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김남국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기 위해서는 그럼 300명 국회의원 전부 다 최소한 그러니까 실명계좌 코인이라도 주민번호만 우리가 있으면 다 확인이 됩니다. 실명계좌 코인만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다 전수조사한 다음에 그럼 회기 기간 때 그들이 거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비판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김남국 한 사람만 이렇게 비판을 하느냐.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나 그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내 질의순서가 끝났어. 이경대 의원님 이렇게 물어볼게요. 국회의원 된다면 청문회를 해. 내가 청문위원이 됐어. 네. 옆에 내 시간이 끝나고 옆에 있는 의원이 질의하고 있을 때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아, 옆에 있는 의원 답 잘하고 저 동훈이 저 새끼는 말을 싸가지 하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중간에 나가서 지역구 행사도 갔다 오고 막 온 지랄들을 다 하잖아. 문자도 그럼요. 보내고 검색도 하고 야동도 보고 다 하잖아요. 근데 코인을 사고 팔았다고 하는 것이 이 난리를 칠 일이냐. 그냥 조중동에 의해서 상임위 도중에 코인 팔았다. 김남국 나쁜. 그러면 댓글 악플 몇 개 달리고 실드 치는 악플 좀 달리고 끝날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자리 차지하고 이제 출석해서 앉아 있는 부분도 비판점이라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언론이 특히 이제 보수 언론이 욕을 먹는 게 그런 거예요. 김남국에 대해서 회기 기간 동안 코인 거래를 했다라고 욕을 하고 싶으면은 전수조사가 아직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의원들의 도덕적인 면, 회기 기간 때, 회기 때, 그런 기간 때 본인이 회의에 이제 상임위 회의라든지 그런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자리를 빈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 영상 다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본인의 데이터 영상이 다 남아 있어요. 이거라도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균형을 맞춘다고 해서 이분법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김남국 건에 대해서는 균형적으로 왜 이분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수조사가 안 됐으면 다른 거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언론이 김남국을 맹폭하니까 그 분위기에 떠밀려서 제일 먼저 민주당 내에 소위 말하면 비명계가 준동을 하고 예를 들면 어제 조홍천 이야기 했잖아요. 김남국 엄청 비판했는데 본인은 이해충돌 법안 만들고 그런 사람 한두 명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민주당 지지하거나 당원들 입장에서는 답답하다고 느끼는 건데 문제는 비명들이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당 혁신해라 막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 혁신이라는 게 그들이 말하는 혁신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굳이 비판을 하면서 저 송영길 전당대회 활동비 지급 사건, 김남국 코인 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동 대처를 늦게 했다. 대처가 늦었다라고 비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판에 그러면 그래서 당 혁신하라고 해. 근데 혁신의 구체적인 방향성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비명이든 친명이든 이재명 대표가 혁신할 수 있는 판 깔아주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원외 지역위원장들 모여가지고 대의원제 폐지하라고 강력 주장했잖아요. 어제 우리 방송에 나왔던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지금 원외 지역위원장이잖아요. 대의원제 폐지해라. 우리 같은 경상도에서도 대의원제 폐지하는 게 진정한 민주당 혁신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남국이라고 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오히려 이거를 반전의 기회로 삼으면 민주당 혁신의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보고요. 민주당의 전 진짜 문제는 내부 정질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썩어 문드러져 갖고 비리가 있어도 미동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누군가는 나서서 비판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 사안이 아닌 걸 당내 흔들기로 써먹는 걸 내부 정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예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했던 자들이잖아요. 그 자들이 지금 똑같은 자들이 김남국, 송영길 빌어서 이재명 흔들게 하고 있고 어떤 자는
이재명 대표, 당대표 물러나라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지율 빠진다는 거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어제 고민정 최고가 정치 신인들, 뭐 청년들을 좌포치겠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 말 난 동의할 수 없거든요. 골 때리는 거야. 왜?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 타겟이 됐잖아요. 8명이나 나와가지고 김남국 사태에 대해서 김남국이 뭐가 문제인지를 말하지 않고 김남국을 심하면 의원직 사퇴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들 스스로가 타겟이 됐는데 우리 같은 방송들이 좌포 찍어서 누구한테 악플달아를 시킵니까? 현상을 보도를 했을 뿐인데 좌포 찍었다고 난리를 쳐요. 그게 무슨 맥락이야? 스스로 타겟이 됐는데 내부 총질을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내부 총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민주당에서 청년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은 여러 명의 청년들이 있었는데 어떤 청년들 그 이제 기자회견장에 있었던 청년들 조선일보 1면에 나왔던 청년들 어떤 청년은 평소에 그런 의견을 내지 않았다가 갑자기 왜 그 자리에 섰는가라는 사람이 있었고 평소 때는 방송에서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활동 방송도 하지 않고 방송에서 안 부른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 섰던 청년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 실명은 2명을 거론하겠습니다. 박성민, 권지용 이 두 청년은 평소에도 민주당의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그러니까 박성민 같은 경우 조 전 장관을 비판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박성민 청년은 본인이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사퇴 얘기 내가 한 말이다라고 나중에 추가 보도가 또 나왔어. 이거는 내가 한 말이야. 한마디로 뭐냐면 야 그 총질을 나한테 해. 이 말은 내가 했으니까 마치 본인이 뭔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부적절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 무슨 라면 칼럼입니까? 그런 얘기를 아주 무책임하게 했던 거. 권지웅 같은 경우도 이재명 당대표 그때 선대위의 어떤 그 구성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나가는 거 보면 김건희 씨에 관련해서 이제는 말하기도 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무슨 좌표 찍혀서 욕먹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그동안에 왕성하게 방송에서 했던 얘기들 그런 얘기들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최고위원 한 사람이 나서서 굳이 그렇게 청년이라고 보호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말에 오늘의 제 말에 제가 책임지는 것처럼 그들의 말에도 그들이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더 이제 괘씸한 거는 그 청중년들이 대개 이낙연계라는 것도 지켜볼 만한 대목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관심은 전혀 없고요. 바퀴벌레들처럼 불 켜져 있으면 조용히 숨어 있다가 어두워지면 기어 나와서 내부 총질하는 거. 나 그 꼴 못 보겠다고 하는 거고요. 진짜 요거는 뭐 일종의 이제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비판이라고 칩시다. 문제는 국민의힘도 폐지한 대의원제. 지금 정청래 최고가 대의원제 폐지하겠다고 계속 지금 총대 메고 있거든요.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사실은 민주당이 알고 보면 기득권이에요. 원외 지역위원장에 안 사람이 지역위원장인 사람들보다 훨씬 많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의원제 폐지하자는 게 공감을 하고 있을 때 이재명 대표 다 할 필요 없어요. 민주당이 거질적인 것 중에 소위 돈봉투 사건의 시작점인 대의원제 폐지합시다. 이거는 저 민주당 지도부가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 나왔을 때 했던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이재명 대표는 어느 정도 개혁 이름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당내 지지세가 없는 비명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개딸 때리기. 이재명 측근 개딸 때리기만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의 개혁파들은 지금 대의원제는 또 폐지합시다. 이 정도고 비명들은 개딸 때리고 이재명 측근 때리고 이재명 때리고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SNS 이제 페이스북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거 원래 있는 오류입니다. 오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한 의원께서 한 사례 본인이 메시지를 받은 한 사례 그런데 그분은 그 의원은 그 메시지를 준 사람이 개혁의 딸들 개딸이라고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그 강성 지지층에 얘기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가고자 하는 철학과는 좀 반대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강성 지지층을 모두 다 강성 당원들을 폄훼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강성 당원이다라면서 한 메시지 한 명을 가지고 그 당원들을 모두를 막 일반화를 시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지역의 다선 의원이 당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본인 오류에 빠져서 본인이 이제 비판하고 비판받는 길로 가는 건데요. 그걸 정확히 우리 당원들이 알아주시고 정확히 분석을 하시고 평가하고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원우 의원한테 원 전화번호를 당원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한 의원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원우 의원이라고. 아니 왜? 네. 나는 그자가 맞아요. 민주당 정치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 이원우 의원의 메시지를 보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 자체의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요.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죠. 설사 당원이라고 해도 강성당원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 문자 하나 샘플로 들면서 이재명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봤을 땐 숨어있는 저의 속에는 우리는 이재명 때려서 공천 받겠다예요. 그러면 나중에 공천을 못 받게 되면은 나는 친명이 아니어서 공천 못 받았다. 딱 피자 코스프레 할 사람들. 그런 거고요. 이야기 좀 집중을 시키면 자 이선호님 감사하고요. 민주당 지지율 빠지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말한 바퀴벌레라는 게 그렇지. 민주당이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면은 조용히 있다가 지지세가 빠지면 지들 때문에 빠지는 줄 모르고 내부 총질 때문에 빠지는 줄 모르고 민주당이 대처를 잘못해서 빠진다라고 난리를 치지만 김남국으로 지금 저번에 나온 보도 보니까 4,000건 이상의 보도가 나왔잖아요. 다 추측성. 이해 충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뭐 뇌물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월요일 날 나온 여론조사 꽃에 그 관련해서 이거죠, 이거. 민주당 지지율 회복. 요거는 지금 여론조사 꽃에 자동응답이 저 정도고요. 실제로는 전화 면접 아니 저게 이제 예, 전화 면접이고 자동응답에서는 민주당 54.4 월요일 날 낸 여론조사예요. 국민의힘 36.1 거의 20%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국 코인 문제가 중요합니까?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문제 국민들한테 더 많이 알려서 이거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을 충분히 조성하는 거 이런 문제이고 또 경제 어떻게 풀 것인지 이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나가고 정책을 펼쳐야죠. 김남국 코인 문제 가지고 서로 내부 총질을 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조금 날락한다고 거기에 너무 목매달면 오히려 그 같이 있던 집토끼도 나갑니다. 자, 관련해서 여론조사 다른 것도 간략하게 몇 개만 보고 갈게요. 윤석열 지지율이요. 자동응답 35.6, 전화면접 34.9, 부정평가는 63.8, 61.9. 정당 지지율은 자동응답 54.4, 36.1, 민주 국민의힘이요. 그 다음에 전화면접은 43.1, 29.9. 이런 측면이 있죠. 뭐 어디 진보가 과표집됐다, 중도가 과표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현명해요. 다시 돌아오는 이 상태, 잠잠해지면 돌아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론조사란 민심이 변하는 게 아니라 지지층의 사기가 높냐 낮냐로 평가할 수 있다고요. 그럼 지지층의 사기가 떨어진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야. 민주당의 새끼들은 보면 내부 총질이라고 잡아졌다. 그것 때문에 지지율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김남국 코인은 얼마든지 쉴드 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잘못한 건 있다고 하지만 그게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걸 갖고 와서 어마어마한 잘못이 있는 것처럼. 나를 설득시켜보라니까요. 민주당 내부 총질러들. 김남국의 잘못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남국의 잘못이 뭐냐고 답할 수 있는 사람 중에 김남국보다 의정활동 잘한 사람 없을 겁니다. 지지율 보셨고요.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의 시료 채취 등 검증 요구를 일본이 거절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 시찰당 방문을 취소해야 된다. 57.7. 시찰당 방문은 해야 한다. 32.6. 우리 자동응답 기준이에요. 다음으로 갈게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1리터 마셔도 된다고 한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교수 발언 신뢰하지 않는다. 82.7. 신뢰한다. 11.8. 저런 놈을 데리고 온 게 윤석열의 측근 주한규 원자력 연구원장. 윤석열이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고 한 그 영향을 준 자가 이자를 데리고 와서 국민을 선동해 보지만 안 믿잖아요. 믿지 않는다가 82.7. 이 문제는 끝난 거죠. 아무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윤석열 정부 1년 민주주의 후퇴했다. 공감 64.8, 비공감 33. 그다음 가상자산 전수조사 대상에 대통령실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찬성 84.0, 반대 12.5. 이거 법안 만들어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테니까요. 아, 그렇잖아요. 이해충돌이라고 하려면 최소한 국회의원들만 할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나 차관급들은 해야죠. 지금 한동훈 코인이 있냐 없냐 문제로 지금 박찬대 의원하고 약간 지금 공방이 있잖아요. 뭐야? 다시 한번 물어봐요. 김남국이 코인을 한 게 문제예요? 돈을 번 게 문제예요? 참. 저 마지막 결론. 여론은요. 크게 변하지 않아요. 윤석열 비호감에 대한 여론이 엄청 높습니다. 윤석열 부끄러운 짓을 할 때마다 그 사람들도 바퀴벌레처럼 숨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 오르락 내리락이 딱 어떤 한도 내에서 하잖아요. 이거를 박스권에 갇혔다고 얘기해요. 이때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들 이야기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민주당이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내부 총질이라고 자빠졌으면 언론이 받아주고 그걸로 정치적 이득을 넣고 내가 내부 총질했다고 공천 못 받으면 안 돼처럼 또아리 들고 앉아서 민주당만 주구장창 때리는 청년들, 현역 의원들을 정말로 공천 못 받게 만드는 것이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는 윤석열과 잘 싸우지 않는다고 빠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꽃의 여론조사 중에 하나 더가 있는데 윤석열 지지율 수치를 주변에서 체감하는 민심과 비교하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체감보다 높게 나온다가 45.5%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30%대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 주변에서 윤석열 잔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다 윤석열 못한다고 하는데 너무 높게 나온다라고 하는 게 45.5%라는 거는 사실상 지지율은 체감적 지지율은 10%대가 아닐까라는 거죠. 네. 참 신기하잖아요. 주위에 윤석열 지지자가 없는데 왜 저렇게 높지? 이런 거.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할게요.